마지막 단원이에요.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제목이 지금 수열의 합. 마지막 중단원이 다 세 번째 게 남았구나. 지금 칠판에 보면 이제 제목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이라고 써 있고 희한한 기호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수학 기호인데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시그마의 이제 정확한 기호의 표기법은 다음과 같은 획순으로 갑니다. 하나, 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막 별의별 표기법 막 봤어요. 막 자기 맘대로 막 이렇게 쓰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뭐라 그래야 돼? 고딕체? 자, 오른쪽으로 1. 자, 요 순서로 2. 기호에 대한 거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 간단하게 좀 하셔야 돼요. 선생님 기억으로 아마 이런 문자 학창시절에 문자 연습시켜줬던 수학 선생님이 이제 X자 연습 많이 하라서 X 중학교 1학년 처음 X 쓸 때 그래서 X 막 이렇게 X 이렇게 쓰다 보면 괄호가 돼버리고 하면 못 알아보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크로스로 해서 쓰는 거 이렇게 시키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자, 어쨌든 기호가 정확하게 표기법이 익숙해져야 그 기호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겠죠. 자, 그럼 이 기호는 뭐냐? 이 기호의 뜻은 뭐냐? 이 이름은 이제 시그마라고 했는데 시그마 얘는 일명 합의 기호입니다. 합의 기호. 합의 기호 시그마. 그럼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데 우리가 앞에서 합입니다라고 하는 걸로 배웠어. 수열의 합. 수열의 합 SN입니다 라고 하면 이게 뭐였냐? 1, 2, 3, 4, n-1, n항까지의 합. 자, 그래서 합에 대한 기호가 있는데 또다시 합의 기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 기호를 가지고 똑같은 SN을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자, 시그마. 우리는 수열 AN에 대한 합을 나타낼 건데 n이라고 하는 항에 대한 이 n번째 항까지 나타낼 거야 라고 해서 n 대신 다른 문자를 하나 씁니다. n이 아닌 다른 문자. 우리가 어차피 함수 fx 그러면 x자리에 t를 대입해서 ft 해도 같은 관계의 함수식인 것처럼 요 an 대신 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다 써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요 k라고 써놓고 자, k는 1부터 n까지 라고 씁니다. 표기법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요 문자 자리에 대입하기 시작하는 항 번호 1부터 대입해서 차례대로 n까지 대입한 걸 더할 거야 라고 하는 기호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쓰기를 아래쪽에는 자, 이렇게 해서 더하는 시작 항 번호를 쓰고요. 더하기가 끝이 나는 끝항 번호를 쓰고요. 번호가 문자일 수도 있겠지. 자, 여기에 일반항의 모습을 갖다가 쓰는 게 요 시그마 표기법의 약속입니다. 자, 여기 쓰는 건 일반항의 모습이에요. 그 일반항을 지금 수열 AN을 갖다가 쓴 것 뿐인 거고 여기에 어떤 수열의 모습 우리가 수열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써봤지. 그 일반항을 쓴 다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쓰고 일반항을 n항으로 썼던 것을 이제 n항까지 더할 거니까 k라는 항으로 쓰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이 약속은 여기 나와 있는 문자랑 여기 나와 있는 문자가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같은 문자로만 표기를 하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k라고 하는 건 n을 대신할 n까지 더해야 되니까 n을 대신할 그냥 상징적인 문자일 뿐인 거니까 k 대신 자, 시그마 수열 aj j는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도 같은 약속인 겁니다. 문자만 같은 걸 써주면 되는 거야. j라고 생겨있는 부분에 1부터 n까지 대입한 걸 더할 거야. 이런 기호인 거야.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예요. 자, 여기 i라고 써. 자, 그러면 i는 1부터 n까지라고 쓰면 역시 같은 약속인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자, 여기 써있는 문자하고 여기 써있는 문자가 같아야 되는구나. 이 규칙성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때는 1부터 n까지 수열 AN의 합.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1부터 n까지 수열 AN의 합. 정식 명칭인데. 자, 그러면 SN이 있는데 뭐하러 시그마가 또 다시 소환이 됐냐?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 시그마의 기호는 지금 처음 보다시피 밑에는 더하기 시작하는 그 항을 더하는 그 시작 항 번호를 쓰면 된대. 남아서 시작하는 항을 쓰면 되는데 그럼
그럼 끝나는 항은 n까지니까 SN은 시작 항부터 어디까지 끝날 거냐. 자, S10은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할 거야. S2N은 첫 항부터 2N 항까지 더할 거야. 자, 끝나는 항 번호는 어차피 같아. SN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수열의 합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 무조건 첫째 항부터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열이 있는데 5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5번째에서 10번째 항까지 여기만 알고 싶어. 전체 수열의 일부만 더하고 싶어. 그러려면 SN으로 표현하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 시그마의 도움을 받아서 표현하는 게 훨씬 쉽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첫 항부터의 합을 나타내는 게 아닌 2번째 항이 됐든 10번째 항이 됐든 첫 항 이외의 항부터의 합을 나타내려면 시그마의 기호가 유용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수열 자체가 이제 시그마의 성질들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시그마로 나타내지는 수열들이 있어. 합으로 표현이 되는 수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합이 아닌 그 이상, 그 이외의 수열들의 합은 시그마의 기호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또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등차 등비 이외의 수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자,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우리가 일단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써먹는 건지를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수열이 있다. 시그마의 기호로 나타내봐라. 자, 그러면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가 이제 넘어서는 거야. 어떤 수열이 됐든.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이라고 가정하고, 그럼 이 수열은 일반항이 뭘까? 공차가 2고 첫째 항이 1인 등차 수열의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뭐였어? A1 플러스 N-1D. 자, 그래서 2N-1의 규칙성을 갖는 수열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수열의 첫 항부터 5번째 항까지. 자, 그래서 시그마 여기에 AK 수열 AN에 N자리에 K를 대입한 수열 AK라고 쓰고 K에 1 대입하면 1입니다. K에 얼마 대입하면 9예요? 5를 대입하면 9죠. 자, 그래서 첫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다음 수열의 합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뜻인 거예요. 첫 번째 시그마에 대한 적용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뭘 했어? 이 시그마로 나타내는 작업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찾은 다음에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열의 특징을 알려줄 때가 있고 내가 찾아야 될 때가 있고 이런 거야. 다음의 수열을 시그마로 나타내보자. 무슨 뜻입니까? 얘는 몇 번째 항인지를 찾아야 돼요. 몇 번째 항입니까? n번째 항이라고 무조건 확신하면 안 돼. 얘가 n번째 항이려면 얘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와야 되는 거야. 첫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8. 맞죠? 그러면 얘가 1번, n번째 항에 해당하는 거야. n번째 항. 자, 그러면 시그마 an 대신 여기에 ak. 그러면 k에는 얼마부터 대입했다? 1부터. 얼마까지 대입한다? n까지. 자, 그래서 요 기호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SN은 SN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고 이제부터 시그마로 나타내고 시그마를 합으로 나타내고 이것들을 연습을 할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변하지 않는 수열은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고 둘 다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애도 수열이 있는 거야. 일명 상수항만 나열되는 애입니다. 상수만. 변화가 없죠. 자, 그러면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얘는 변화가 없어. 문자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야. 1을 대입해도 4예요. 2를 대입해도 4예요. 상수함수에 해당하는 모습인 거죠. 자, 그러면 K가 없지만 K에 1부터 5까지 대입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이게 첫 항부터 5번째 항까지 더했구나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가 없는 일반항이 나올 때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시그마에 대한 표현. 다음을 시그마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아라. 일반항을 찾고 n에 관한 일반항 그것을
K에 대한 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 거냐. 자, 1357 땡땡땡 EN-1까지 이 녀석이 A n항일까 n번째 항일까를 먼저 의심해야 돼요. 물론 계산을 따로 할 수도 있지만 n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나왔다. 그러면 첫째 항이 맞다는 소리야.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AN 플러스 1까지 더한대. 그럼 얘가 n번째 항일 거냐? 1을 대입하면 3이 나오잖아. 그 말은 얘가 n번째 항이면 얘가 첫째 항이고 그럼 얘가 빵번째 항.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첫째 항일 때 여기가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n항이 아니라. 그래서 나와 있는 모습 n으로 표현됐다 해서 무조건 n항이 아니라 n에다가 1을 대입해보고 2를 대입해보고 그럼 얘가 n번째 항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en-1 자리에 2k-1이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나타내겠다. 1번 이해되세요? 자, 2번이에요. 자, 아까 선생님이 쓴 거랑 약간 살짝 다른 애가 나왔죠? 2의 n 플러스 1승이래요. 다시 확인해야 돼요. 얘가 n번째 항이 맞는가? 그러면 n에다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n에다 1 대입하면 4가 나오죠? 그지? n에다 1 대입해서 얘가 나와야지 얘가 n번째 항인데 그럼 얘가 n번째 항이 아니야. 아닌 거지. 그 앞에 있는 2의 n승, 얘가 n번째 항인 거야. 2의 1승, 2의 제곱, 2의 3승, 2의 n승. 그럼 얘가 n 플러스 1번째 항인 겁니다.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인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k에는 1부터 2의 일반항이 2의 n승이니까 2의 k승. 얼마까지 대입했어? n 플러스 1까지 대입했죠. 첫 항부터 n항이 아니라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돼? 무조건 n항이 아니야. 자, 3번. 2, 3, 4. n번째 항이 맞나 보자. 1 대입하면 2분의 1. 2 대입하면 3분의 1. 그럼 n번째 항이 맞죠? 그럼 이게 일반항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모습은 뭐라고 써야 돼요? 자, 시그마. 자, 여기에 일반항 자리에 k 플러스 1분의 1. n번째 항의 모습을 쓰고 자, k에는 1부터 얼마까지 대입했다? n까지. 자, 4번, 5번, 6번을 보면 일반항이 안 나왔어요. 이제 직접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2, 5, 8. 무슨 수열이야? 내가 배웠던 등차 수열이구나. 4번을 보면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일반항 AN 뭐였어? A1 플러스 N-1D 3n-1인 겁니다. 자, 그러면 3n-1이라고 하는 규칙은 찾았고요. 29가 몇 번째 항이냐 이거지. 2가 첫 번째 항인 건 알겠는데 자, 그러면 29가 몇 번째 항이니? 등차수 해수를 했던 거야. 그럼 n에다가 10을 대입했을 때죠? 그러니까 얘가 10번째 항인 거예요. 10번째 항. 자, 그러면 4번 어떻게 써야 돼요? 시그마 일반항에는 아까 찾은 거 3n-1 3n-1 자, n을 k로 바꿨죠? 자, 그러면 k에는 얼마부터 대입했다? 1부터 얼마 대입하면 된다? 10까지 10을 대입하면 29가 나오게 되죠?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해돼? 자, 5번도 아까 이제 예를 들었던 건데요. 자, 얘는 상수함수니까 그냥 상수만 쓰고요. 자, 항이 5개니까 1부터 5까지 자,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됩니다. 자, 6번이 이제 우리가 알던 수열이 아니에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고 뭔가가 곱해진 수열이에요. 2개씩 곱해졌어요. 자, 그러면 특징을 찾아야 돼요. n번째 항. 2개가 곱해진 건데 자, k번째 항 또는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해보자. n번째. 그럼 앞에는 1, 2, 3, 4, k n번째 항이지. n 이렇게 곱해졌겠죠. 1, 2, 3, 4, n. 그 다음 뒤에는 뭐겠어요? 앞에 있는 n보다 1 큰 수가 뒤에 있으니까 n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긴 게 an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시그마 일반항엔 n 플러스 1이 곱해졌고 그 k에는 1부터 10까지를 대입해서 더했구나. 이렇게 쓴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닐 텐데 자, 오늘 요 기호를 익숙하게 배우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수열 시그마를 가지고 나타내는 방법. 뭘 찾는다? 일반항의 모습을 찾는다. 일반항.
일반항 뭔지 알죠? n번째 항. n번째 항 찾아서 n 대신 k 대입하고 더하는 시작항, 끝항을 써주기로 한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 기호를 풀어서 다음을 기호를 뜻을 우리가 계산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 다음과 같이인데 생긴 요 모습에 k 자리에다가 1부터 10까지 차례대로 대입해서 더해 이 뜻이라고. 자, 1 대입하면 얼마야? 6. 2 대입하면 11. 3 대입하면 16. 21. 자, 이렇게 해서 10을 대입한 55까지. 자, 이런 모습인 겁니다. 대입해서 쓰는 건 한결 쉽죠? 이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운 1부터 대입해서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드디어 K가 아닌 문자가 나왔어요. 자, 여기가 I고요, I예요. 같은 종류이기만 하면 상관없다 그랬지? 그러면 이 I 자리에 1부터 8까지 대입한 걸 더하자 이 뜻이라고. 자, 그러면 1 대입하면 3의 0승, 2 대입하면 3의 1승,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8 대입하면 3의 7제곱까지 이런 모습이 되죠. 보일까요? 참고로 자, 우리는 이 값을 계산하는 것도 배웠어요. 계산 연습 한번 욕심내 볼게요. 자, 1번은 뭐예요?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의 합이죠. 첫 항이 6,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n 2a 플러스 n-1 d 이렇게 풀어낼 거야 이제 뒤에 가면. 자, 2번은요.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의 합입니다. 항 8개짜리. 자, 등비 수열의 합 뭐였어요? r-1분의 첫째 항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거였어요. 자, 계산도 우리 다 배운 겁니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배운 거야. 자, 3번. 문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 3, 3, 3, 3, 3. 요렇게 3이 5번. 뒤에서 계산하면 요렇게 되겠다. 자, 4번.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 자, n자리입니다. 이번에는. n이 나왔는데요. 자, n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요 자리가 n이 아니니까. 저 자리가 이제 sn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에 n을 쓰려면 여기다 n을 쓸 수 없고 k를 썼는데 숫자로 끝나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n에다가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n에다가 2 대입하면 짝수일 땐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2. 자, 3 대입하면 홀수. 마이너스가 되니까 3. 자, 4 대입하면 플러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대입하면 플러스. 7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다. 자, 5번. 자, 드디어 1이 아닌 숫자가 나왔습니다. 3부터 대입해서 n까지래요. 3부터. 그럼 첫 번째 항이 무엇이에요? 2의 세제곱입니다. 무조건 1부터 대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은 2의 4제곱, 2의 5제곱 이렇게 가겠죠? 자, n을 대입하면 2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3부터 n까지면은 지금 이 항이 몇 개일까? 항 몇 개일까요? 1부터 n까지면 n개인데 3부터 n까지니까 몇 개 빠졌어? 1일 때하고 2일 때 2개 빠졌잖아. 그러면 이 항은 n-2개입니다. 항의 개수가 n-2개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되는 자연수기 때문에 이 항이 몇 개일까? 1부터 7까지 7개. 3부터 n까지 n-2개. 항의 개수를 알 수 있어야 돼요. 항의 개수. 자, 6번이에요. J 나왔어요. J에게라는 노래 알아요? 한번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이선희 씨가 이제 J에게라는 노래로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이제 경연곡이 J에게라는 노래인데 누가 그 리메이크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넘어갈게요. 자, J 자리에 1부터 n까지. 자, 1 대입하면 1 곱하기 2분의 1. 2 대입하면 2 곱하기 3분의 1. 3 대입하면 3 곱하기 4분의 1.
자, n 대입하면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되겠다.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런 거 기억나나? a 곱하기 b분의 1 이런 거 기억나면 좋겠는데. 자, a 곱하기 b분의 1 부분분수법입니다. 부분분수. 우리 유리식에서 배운 거. b 빼기 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다시 나올 건데 미리 그냥 소환했어요. 부분분수. 자,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a 곱하기 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 a분의 1 빼기 b분의 1. 여기에 1이 아닌 거 붙으면 여기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여주면 되는 그 부분분수법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로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구할 거다. 계산을 할 거다. 합의 기호를 가지고 합을 구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다음은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자, 시그마 기호의 표현법은 다음과 같고요.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을 보면 자, 첫 번째. 자, A1, A2부터 AN까지. 자, 이 합이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의 K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 B1, B2. 자, 새로운 수열 AN이 아닌 BN 수열의 총합은 자, 1부터 N까지 BK 정도가 되겠죠? 자, 이제 두 개의 수열을 가지고 연습을 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자, 어떤 수열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 실수배를 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C만큼 곱했다라고 하자. 어떤 수열에 C만큼 곱하면 자, CA1, CA2, CAN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모든 항에 C를 곱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 모습은 C로 묶어서 이 항들의 합을 이렇게 분배법칙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괄호의 모습이 뭐냐? 바로 시그마 1부터 n까지의 합이죠. 그러면 C를 그 앞에 곱해도 되겠구나. 아, 일반항에 곱해진 어떤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빼서 계산을 해도 되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분배법칙에 의해서 자, C를 다 분배해도 되고요. 다 묶어줘도 되고요. 내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시그마 밖에 있는 애는 안으로 넣어도 되고요. 시그마 안에 있는 상수가 곱해진 건 밖으로 빼도 돼요.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규칙입니다. 자, 시그마 자 1부터 n까지 자, AK와 BK가 합쳐진 수열이에요. AK, BK가 합쳐졌다. 자, 그러면 이 기호를 그대로 K의 1부터 차례대로 n까지를 대입해보면 자,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n 대입한 거라고 쓸 수 있겠죠. 1부터 n까지를 저 일반항의 모습에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n 대입한 거. 자, 그러면 이 수열을 해쳐 모여 해봅시다. AN끼리 해쳐 모여, BN끼리 해쳐 모여. 자, 더하기끼리만 연산이 되어 있으니까 서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AN, BN 자리를 바꿔서 다음과 같이 계산해도 되죠. 자, 그러면 요 괄호의 값이 뭡니까? 이 괄호가 시그마 AK예요. 요 괄호의 값이 시그마 BK예요. 자,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AK의 합과 BK의 합을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는군요. 시그마 안에 일반항끼리 더해져 있는 건 그 둘을 분리해서 AK의 합과 BK의 합수로 따로 구해도 되는군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편의에 의해서 자, 어떤 시그마의 합을 더하세요. 그럼 한 번에 일반항을 합친 다음에 계산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편할 때는 분리, 합치는 게 편할 때는 자, 시작하는 항과 끝나는 항이 같으면 두 수열을 합쳐서 계산해도 된다. 될까요? 자, 그러면 여기가 빼기가 됐을 때 생각해 봅시다. 빼기. A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B. 그렇다면 전체 AN끼리의 합에서 전체 BN의 합을 뺀 거랑 같기 때문에 AK의 합에서 BK의 합을 빼도 된다.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로 되어 있을 때는 분리시켜서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예요. 더하기 빼기일 때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이해될까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성질 중에 시그마에서만 할 수 있는 성질이 1부터 n까지 AK가 있는데 얘를
특정 항에서 쪼개는 겁니다. K가 있으니까 여기를 다른 문자로 쓰면 M항과 M 플러스 1항 정도로. 자, 전체 1부터 N까지의 합을 중간 딱 잘라서 앞에 K의 1부터 M까지의 합과 M 플러스 1부터 N까지 항의 합으로 분리를 시켜도 된다. 이건 문자로 쓰니까 잘 안 보일 텐데 숫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자, 1부터 10까지 10개 항의 합이 있어. 10개 항의 합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아무데나 내가 원하는 필요한 상황에 의해서 10개 항의 합을 앞에 5개, 뒤에 5개. 자, 그러면 앞에 5개의 항은 1부터 5까지의 합이 되고요. 뒤에 5개의 항은 6부터 10까지를 대입하면 돼. 이런 식으로 내가 숫자만 이렇게 붙이면 1부터 10까지의 총합을 숫자를 붙여서 분리시킬 수 있고 합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합의 기호의 특성을 지금 설명하는 성질들입니다. 자, 정리하면 자, 실수배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일반항끼리의 합과 차는 분리해서 계산할 수 있다. 하나의 수열의 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누어 놓을 수 있고 합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만 더 해보면 자, 네 번째는 자, 시그마 C. 자, 이렇게 생겨있는 수열입니다. 이건 뭔 뜻이냐? K가 없죠? 상수만으로 이루어진 수열을 말하는 거예요. 상수만. 그럼 상수만 이루어진 이 수열은 K에 관계없이 그냥 C입니다. C가 몇 개? N개. C가 N개니까 그 합이 얼마야? CN 이렇게 표현되겠다. 그래서 C하고 N이랑 곱해서 C가 N개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수는.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조심할 건 1부터여야지 N개니까 CN이에요. 1부터가 아니면 N개가 아니니까 그 개수. C가 N개. 이게 개수란 말이야. 항의 개수. 항의 개수로 곱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성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AN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열 20개의 합을 알아. BN이라고 하는 수열 20개의 합을 알아. 이런 뜻인 거야. 항 하나하나를 아는 게 아닌 거야. 자, 그러면 다음을 계산하래요. 뜬금없죠? 자, 더하기 빼기는 분리시켜서 계산합니다. 4AK 빼기 1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K의 시그마 20까지 합이니까 이 상수 4를 앞으로 빼줍니다. 자, 앞으로 나가도 상관없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의 값을 알아. 20개 항의 합의 값을 알아. 이게 얼마? 이게 10인 거야. 이게 10. 그러면 첫 번째 게 40이죠. 이해돼요? 다음 두 번째는 1이라고 하는 상수 20개의 합이야. 이런 뜻인 거야. 1이라고 하는 상수 20개의 합이야. 그럼 이 값이 얼마입니까? 20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최종 계산 결과가 20인 겁니다. 이해되겠어? 자, 더하기 빼기는 분리시켜서 계산. 상수는 앞으로 튀어나가서 내가 시그마 1부터 20까지의 AK의 값을 안다. 그 값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10개 항의 합의 값. 10개 항의 합의 값만 알아. 그걸 그대로 쓴다는 뜻이에요. 자, 2번 볼게요. 자, 그러면 2번도 이슈. 더하기 빼기니까 자, 시그마 3AK 마이너스 시그마 2BK 이렇게 분류를 시켜요. 자, 그러면 1부터 20까지 내가 쓸 수 있는 건 AK의 합을 알 수 있으니까 자, 3 앞으로 튀어나가고요. 그 다음 요 상수배 2도 앞으로 튀어나가서 자, 그러면 이 값을 알아. 10이래. 이 값을 알아. 마이너스 30이래.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야. 그래서 3 곱하기 10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0 정답은 90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자, 더하기 빼기를 분리할 수 있다. 분리해서 계산해야만 하고 앞에 실수배는 시그마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어. 자, 요런 성질입니다. 자, 기본적인 시그마의 성질이 이렇다.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시그마의 성질 한번 익혀보세요. 자, 개념 익히기.